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담당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또 조성동 교수님하고 같이 목회사역연구소 참여하고 있고요. 그 책을 한 권씩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이 지역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탐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기훈실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이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워크숍도 간단하게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또 새롭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올해 안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좀 더 한 스텝 나가서 우리가 좀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다. 구체적인 전략도 좀 얘기해보고 또 실제적인 사례들도 좀 다루고 좀 더 깊이 있는 워크숍도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왜 해야 되는가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자꾸 계속 이제 기초 부분만 반복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제 저희가 다른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안내해 드렸을 때 이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 어제 있는 강의에도 오시면 좋겠다고 이제 안내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지만 저희 책에 그런 내용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전략가가 아니고요. 저는 학교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제 나름의 관점에서 좀 전략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오후에 좋은 또 박사님 오시고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더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 강의보다 오후에 더 기대를 가지시고 끝까지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초 부분을 다시 다 반복하기는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핵심 사항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를 지역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지역교회란 말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교회 이름도 이제 지역의 이름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죠? 오히려 그 널리 알려진 큰 교회의 이름, 일종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의 이름을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 교회 이름을 갖다 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지역의 의미는 많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인이 한 100명, 200명만 되면 우리 교회는 전국구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목회관이나 교회관이 좋아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그 지역성을 더 잃어버린다는 그런 반대급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실존의 근거가 지역사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도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가 지나치게 어떤 것들을 선도하고 주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역사회 하나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이런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식론적 입장에서만이 우리가 다원화되어 있는, 다종교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복음을 좀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 전에는 땅밟기라고 하는 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오늘날 사회에서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혹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 하면 교회 성장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 성장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중요한 텃밭 다지기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인 줄 모르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나도 나쁘고요. 사람들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텃밭 다지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 마음을 좀 열게 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좀 좋게 한 후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좀 전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셔널 처치라고 해서 또 이런 관점의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셔널 처치라고 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고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저 멀리 해외 오지에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내 지역 사회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바로 선교지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 2년 넘게 조성동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미셔널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좀 와서 이 토론에 스터디에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하던 또 어떤 그 교회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가 지역 공동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만이 주체라는 뜻은 아니고요. 교회가 여러 중요한 주체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저희 강의에서 신학적인 내용을 조성동 교수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사회적인 관점 또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원결사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또 사람들 간의 신뢰가 쌓이고 또 어떤 이타심이 생겨서 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뭐 한 100여 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토크빌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자기 나라인 프랑스를 떠나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의 교회가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 하면서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는 시민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시민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어떤 시민의 덕성에 기초한 공동체.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와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뭐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이야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래서 이웃의 어떤 범위를 정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또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데서 이런 사마리아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삶이 그냥 옵션으로 부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뭐 제가 신학자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현실적으로 교회는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교회는 뭐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죠? 5만 개가 넘어서 많게는 뭐 6만 개까지도 잡습니다만 6만 개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한 5만 8천 개까지도 문광부 그 집계에 나와 있었는데요. 아마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아마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 요즘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무슨 커피 전문점 다 통틀어서 계산해봐도 1만 개 좀 넘을 겁니다. 2만 개가 훨씬 안 되죠. 지역마다 있는 편의점 다 합쳐도 한 2만 개가 안 될 거예요. 주유소, 충전소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갑니다만 이거 다 합쳐도 5만 개 훨씬 못 미칩니다. 물론 이제 관공서나 행정기관은 뭐 몇천 개밖에 안 되고요. 물론 다른 절이나 성당에 비해서도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제가 쭉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술집 한 13만 개가 있더군요. 그 밖에는 뭐 여러 가지 분식집들 뭐 이런 거 다 합치니까 한 5만 개가 되고요. 병원, 한의원 포함해가지고 여러 병의원 다 합치니까 한 5만 개 되더라고요. 이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편에서 교회가 너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아주 중요한 지역 사역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기초 자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뭐 인적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현재 800만 명이 넘는 개신교 신자들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이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적 자원은 물론 이제 교회 공간을 포함해서 또 우리 교회에 내는 헌금은 또 아주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도 큰 자원이 되고요. 또 그 사회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이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래 설명을 해놨는데 인적 자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사회 자본은 여러 사람이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신뢰관계. 어젠가 언제 박근혜 그 전 대표가 뭐 사회 자본 얘기를 해가지고 이슈가 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 논의할 때 아주 중요한데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보울링 언론이라고 요즘 뭐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이 아주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뭐 사회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 정치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썼던 그 보울링 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홀로 볼링이라고. 책은 좀 그 아카데믹한 책이라 쉬운 책은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한번 정독해 볼 만한, 저희 박사과정에서 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교회의 어떤 전략보다는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네. 그런 점에서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데요. 우리 이제 그 오후 시간에 보시면 마을 만들기 얘기 계속 들으실 겁니다. 요즘 뭐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마을 만들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주민자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을은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며 활용할 수 있는 장을 총칭해서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관 주도의 어떤 지역 개발 운동, 도시 재개발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계속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뉴타운 사업도 이제 뭐 어떤 정책 변경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 주도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 주체적인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관변식 한자어를 쓰지 않고 순 한글로 마을 만들기.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먼저 마치즈쿠리라고 해가지고 많이 활동했던 것들인데 우리도 좀 배워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공동의 장을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마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을은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마을을 말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은 사람들의 활동으로 형성되는 마을인데 그런 점에서 마을 만들기는 곧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의식의 개선 또는 의식의 개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의식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곧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 정신은 또 시민 의식은 기독교 정신과도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독교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중요한 두 가지 뭐 아이템, 이슈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는 돈과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가족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족이 중요한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내 가족만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수단 동원하는 그런 어머니나 부모의 그런 모습들이 과연 바람직하게만 볼 수 있는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그 조사가 있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돈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는데 고3이 되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져서 가족보단 돈이 우선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좀 씁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현실적인 가치 너머의 어떤 현실 너머의 가치, 아까 조 박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일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신앙적인 언어보다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제가 더 즐겨 하는데요. 현실 너머의 가치, 어떤 숭고한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그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선교회라고 있는데 시간상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책에도 있고 자료집에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또 실제로 그 사역하시는 민 목사님도 오셨기 때문에 혹시 좀 궁금하시면 나중에 좀 대화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세우기 모델이라고 한, 뭐 모델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좀 이렇게 저희가 연구하다가 표로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저희 책에도 있습니다만, 예, 운동 주체는 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제1주체는 주민이고요.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행정입니다. 행정은 뭐 때에 따라서 행정과 이렇게 연계하는 것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좀 파트너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지역 단체들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지역 교회가 이 세 주체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주도한다든지 선도한다기보다는 이런 세 가지 주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동 전략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몇 가지 그 절차들을 거쳐서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운동 내용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구체적인 좀 전략적인 부분,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지역 공동체 세우기를 위한 준비 관련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도 이 내용들이 있고요. 첫째는 교회 내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해야 됩니다. 공감대 형성은 뭐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이런 뭐 세미나나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는 이걸 좀 목회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교인들하고 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 의식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앞서가시게 되면 이 교인들이 못 쫓아갑니다. 뭐 그렇더라도 사실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교인들의 어떤 전반적인 이해와 지지가 없이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또 이것은 목사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아까 그 조 박사님께서도 좋은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이 커뮤니티 빌딩, 줄여서 CB라고 합니다만 이 커뮤니티 빌딩에 왜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어쨌든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점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토론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그런 인식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교인 주도의 소모임들, 우리 보통 소그룹이라고 합니다만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 소그룹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자본하고 관련이 되는 분들입니다. 교인들이 외따로 하나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중 속의 개인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 모임으로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그룹들 중에서도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소그룹을 전략팀으로 구성해서 일종의 TF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구성해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전략기획팀을 만드는 것인데요. 지역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략기획팀을 구성을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방법을 추구할 수 있고요. 기획팀의 구성은 대략 한 5-6명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너무나 많게 되면 좀 효율적인 토론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6명 정도.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은 외부 구성원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또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만이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구성원, 주민들을 포함해야 되고요. 1대1 접촉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기보다는 1대1로 확인을 해서 접촉을 해서 구성을 하고 가능한 한 목사님이나 또 실무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주민대표, 여러 시설단체 대표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물적 자원의 동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역 공동체 활동 예산으로 할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그 재정은 대부분이 교회 안에 필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교회 예산의 최소 80%에서 많게는 90%가 다 교회 안에 교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많은 인건비들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선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선교비에 실제로 쓰여지는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10% 훨씬 못 미쳐 대부분의 교회들이. 게다가 무슨 사회봉사비나 사회활동비,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은 거의 5%에 훨씬 못 미치고 대부분 1-2%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서 한 5%든지 교회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한 10% 안팎의 예산을 좀 지역 활동을 위해서 할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 공간을 지역 공동체 운동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우리가 아주 신성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건물 자체를 지나치게 신성화하는 것보다는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공간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서 좀 개방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목사님들께서 또는 여기 계신 교우님들께서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건축 단계부터 오로지 예배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보다는 예배는 일주일에 큰 예배, 공동 예배 한 번과 몇 번 드리지 않는데 이런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복합 건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저희 학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광주에서 크지 않은 작은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개척교회입니다, 사실은.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분이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이런 내용들을 배워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설계자한테 절대 교회처럼 안 보이게 설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뭐 십자가가 아마 있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교회인 것이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역과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하고 건축을 해가지고 어떤 그 지을 때부터 주민들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고 여러분 지역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들르시고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건물 지을 때부터 뭐 아주 주민들이 기대를 하면서 지은 다음에 실제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카페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주민들과 의사소통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모임을 이렇게 유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카페에서는 요즘 그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정무역 커피를 그 이용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정무역 다 아시죠? 예, 그냥 값싼 것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3세계 노동자들이 아주 애써서 생산을 하는데 그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죠, 그죠? 공정무역 커피는 되게 조금 비쌉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해 주는 것이 윤리적 소비죠. 그냥 값싼 그 상품만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비쌀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그런 상품들을 소비해 주는 것이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 윤리적 소비. 좀 쉬운 말로 착한 소비라고 요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정무역 상품인데 이런 공정무역 커피를 통해서 이제 카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어떤 그 중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교사가 아마 5월 14일이 공정무역의 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이요, 내일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교사가 학생들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공정무역의 날인데 공정무역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좀 단체가 있으면 좀 찾아보자고 검색해 보니까 그 교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공정무역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좀 이렇게 활동하고 싶은데 그 교회 좀 방문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해도 되겠느냐. 뭐 얼마든지 오십시오 해가지고 와서 공정무역의 날 캠페인도 하고 내일 행사를 한답니다. 지역에 있는 그 아이쿱이라는 그 생협이 있는데 생협도 참여해가지고 공정무역 상품 소개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벌써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미 기윤실에서도 여러 번 사회 신뢰도 조사를 했을 때 한국교회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뿐만 아니라 갤럽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언제나 개신교는 여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제일 떨어져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을 때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호흡하고 인정을 받고 뭐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활용 방안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반상회 같은 것 할 때도 지역 사회에 좀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겠고요. 시골에 있는 그 예쁜 그 예배당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려고 좀 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기꺼이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저소득층이나 그 이주민들 가운데 그 비용이 없어서 예식을 못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차 공간을 개방한다든지 요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마을 만들기 중에 하나가 담장 없애는 것인데 교회에서도 담장을 없애가지고 누구나 쉽게 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서 교회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찾아오게끔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도시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공간에 여유가 있는 시골교회에서는 좀 일종의 마을 사랑방, 마을 회관은 뭐 지역마다 있습니다만 마을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실제로 이런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 역량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한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떤 연대한 경험이 있는지, 또 목사님은 이런 데 대해서 좀 의지가 있는지, 전담부서나 실무 전문가가 있는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지, 또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지, 공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제로 교회가 어떤 것들을 이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죄송합니다만 상의를 좀 벗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지역 공동체 운동 내용을 좀 설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시민사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을 만들기를 실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보다 좀 손쉬운 그런 활동들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실제로 선택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앞에 이제 그 조성동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나치게 관공서하고 연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점에서는 좀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각 그 동 지역마다 다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엔 동사무소도 주민센터라고 이름이 다 바뀌었죠. 그 주민센터 말고 주민센터 안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만든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이제 조 박사님 소개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우리 그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홍성태 목사님도 계신데요. 시간상 직접 얘기를 듣긴 좀 어렵지만 나중에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마포구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출판한 그 가이드북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주민자치 활동을 어떻게 참여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뒤에서 이제 또 제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그 홍 목사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마을 사업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염리동인데 염리동의 염자가 소금 염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그 소금을 가져다가 소금을 판매하는 그런 마을 사업도 계획을 하신다고 해서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동협의회 활동인데요. 이 자체를 지역 공동체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지역에서 이런 교동협의회도 잘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와 동사무소, 옛날에 동사무소 이제 요즘에는 주민센터라고 합니다만 동사무소가 함께하는 그런 지역 활동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몇몇 지역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장충동 옆에 청구동인가요? 그 지역에서도 뭐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교동협의회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활동을 잘 하는 교회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월요일마다 나가서 이 교인들이 동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간단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좀 해보자. 청소를 하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그 지역 활동을 하거나 동네 청소를 하면 반드시 하는 게 이제 교회 띠를 띠는 거죠. 무슨 교회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좀 그 시골이나 저 좀 지방에 가면 사람들이 아직 순수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좋게 봐줄지 모르겠는데 이 큰 도시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요 액면 그대로 안 봐줍니다. 그냥 좋은 일 한다기보다는 무슨 속셈인가, 무슨 저희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본질을 드러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저는 뭐 전략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혹시 어떤 전략을 쓴다면 좀 고단수의 전략을 써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속셈이 금방 드러나는 빨리 본론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솜사탕 전도라든지 뭐 팥빙수 전도 뭐 부침개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의도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띠를 안 띠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지역 주민입니다. 그렇게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지나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오니까 또 청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누구세요? 그냥 지역 주민입니다. 이렇게 그냥 몇 주를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면 끝까지 알아내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요즘 뭐 신상 털기 다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누구냐? 알아보니까 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감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띠띠고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합니다. 잘 봐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아무리 해도 순수하게 안 봐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지나치게 어떤 교회 색을 드러내거나 교회를 좀 선전하는 이런 홍보의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좀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민 연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공동체 세우기는 주민이 제1 주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이 다 주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민일까요? 이것은 사실 이제 시민이란 개념하고도 비슷한데요. 요즘 시민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죠. 그죠? 시민사회 얘기도 많이 하고요. 시민은 누구죠?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 사람이 시민일까요?
전 옛날 같으면 저는 시민이 아닌데 제가 지금 용인시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용인군이었고요. 제가 사는 곳은 죽전리였습니다. 시골이죠. 저는 뭐 이민인데요. 도민이고요. 근데 요즘 말하는 시민은 이제 그런 행정구역상의 시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시민의 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민은 누가 주민일까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은 다 주민이긴 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식이 있고 그 문제 해결에 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민들과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통해서 다양한 접촉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 접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 대표와 화합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수차례 회합을 해서 임원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리더십 훈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좀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실제로 용인 지역에서 이런 마을 만들기를 뭐 몇 번씩 했었는데요. 이분은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1년이고 2년이고 일종의 물밑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계속 주민들 만나는 겁니다. 누가 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누가 좀 의식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뭐 몇 번을 토론하다가 나중에 그걸 깨버리게 됐대. 임원까지 세웠다가 임원을 세워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감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한 자리 해먹을까 싶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위원회를 깨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시작하고. 사실 좀 긴 안목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만 사실은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덤벼들기보다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공서 연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관은 중요한 그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만 중요한 역할은 공동체 역량 구축을 위한 조력자이고 지원자라는 것입니다. 지원해주고 조력을 하는 것이지 주도를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연결자가 되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행정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경우에 간혹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마을 만들기라든지 실제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까지도 저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군 단위로 일본 탐방을 다녀오기도 하고 또 일본 단체들 NPO와 또 연결해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혹 좀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이제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따가지고 그 사업 하나당 뭐 몇 억씩이 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 주민들이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만한 역량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일종의 이런 마을 만들기 CB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뭐 널리 알려진 컨설팅 회사도 있습니다만 그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회사에 연계해서야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실제 이런 활동을 하고자 했던 목사님이 많이 이제 좀 좌절됐던 얘기도 저희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내려가니까 혹시 허투루 쓰지 않는지 이게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 뭐 교수들조차도 연구비 횡령해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마을에 내려간 큰 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제 뭐 영수증이라든지 또 어떤 관리 체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꾸 개입을 하고 통제하는 일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삐끄덕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가들 얘기에 의하면 이것은 좀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정부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컨설팅 회사만 배불려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활동가에게 드린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컨설팅 회사들이 이렇게 비용을 받고 뭐 이렇게 많이 지원들을 해주고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해주는데 이 마을 사람들 실제 역량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 사업이 1년, 2년 지나서 끝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역량은 생기지 않고 그냥 따라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건물 하나 덩그리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뭐 먼지 날리고 있고요. 길 하나 이렇게 닦아놓은 다음에는 활용도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주민 중심으로 주민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재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축제라고 하는 거 요즘 뭐 지역마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희 학교가 이천에 있어서 이천하면 이제 도자기 축제가 아주 유명한데요. 전 도자기 축제가 이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광주에선 광주가 원조래요.
어디가 원조인가요? 근데 보니까 또 여주도 해요. 여주는 뭐죠? 이건 아류인가요? 이건 모방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디서 뭐 하나 잘 되면 벤치마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베끼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뭐 굉장히 애를 쓰고, 여기 혹시 공무원 계신가요?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혹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잘 됐다고 하면 갖다 베껴가지고 그냥 맞지도 않게 지역 특성도 없이 그냥 하는 경우들이 부작용으로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할 때 분명히 연계하고 파트너십은 중요하지만 주도권을 관해주기보다는 주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 천안인가 어느 지역에서 그냥 작게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아주 그 소박한 진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를 했는데 아주 의미 있고 좋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관공서에서 구청인가 어디에서 100만 원 지원했대요. 100만 원 사실 뭐 진짜 속된 말로 껌값이죠. 그죠? 원래 이런 사업은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100만 원은 참 그 수고해서 보기 좋아서 그냥 이렇게 치하하듯이 준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게 저는 더 의미 있지 않는가. 크게 거대 규모로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작업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민과 함께하고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세우기 실천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 조사가 선행돼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슈를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지역 조사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또 이제 자료집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그때도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미셔널 처치 때문에 좀 토론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저는 이제 그냥 참관자였습니다만 발제하신 분한테 지역 사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역 조사할 수 있어요? 지역 조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분도 신학자이신지라 그런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이런 걸 조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조사도 해보기 때문에 그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슈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좋은 이슈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고 또 절실하게 와 닿고 공감대가 넓고 이해하기 쉽고 표적, 어떤 목표, 타겟이 분명한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이제 좋은 이슈라고 생각하고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이것은 뭐 반드시 꼭 지역 공동체 운동을 위한 지역 조사는 아니고요. 혹시 이제 목사님들께서 어떤 새로운 지역에 부임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 사임을 하시고 임지를 결정을 못 하시고 한 1년 이상 쉬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제주도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개척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랬는데 많은 주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몇 년만 좀 고생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셔야죠. 다시 올라오셔야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격려차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제주도를 일종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교사역 하려고 가는 것이다. 나는 제주도에 대한 지역조사도 했다는 거예요. 4.3 사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주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나는 일단 간 이상 난 선교사라는 관점에서 평생 사역을 내가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간혹 만나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좀 특이한 풍습 같은 이나 관습 같은 게 있죠. 괜당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괜당? 중요한 말은 아닌데 중국 사람들은 관시라고 해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로 안 되는 것도 관계만 좋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은 또 괜당이라는 게 이 친척입니다. 친인척.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요. 괜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괜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 사람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괜당이 다 설득을 당해야 이 사람들 교회 나오지 한 사람씩 교회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또 제주도에 처음 가면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제주도 지역 특산물이 아니고 그 음식 토속 음식이 있는데 돼지 비계가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그런 돼지국이래요. 국밥 같은 거. 웬만한 사람 못 먹는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선교사 식성이란 말을 합니다만 선교사 식성이 아니면 거의 입에 대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걸 이렇게 떠 먹어야 제주도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요. 떠 먹지 않으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러면서 사실 이제 육지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무택 것들은 뭐 이러면서 좀 비하해서 말하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 아니다 그런 거죠. 인구, 거주지, 사회 구조. 그래서 그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많은지, 물론 농촌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고령층이 많겠습니다만 어떤 연령층이 많이 있는지, 사람들의 어떤 정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한 4분의 3 이상이 살고 있는데, 또 문제는 이사를 아주 빈번하게 합니다. 거의 뭐 평균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하기 때문에 정주 체제가 안 되고 있죠. 이렇게 정착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게 공동체 운동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공단 같은 게 있어서 일하러 온 사람들은 공단의 그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또 이사를 또 자주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지, 토박이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뜨내기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향토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조사, 아까 이제 괜당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지역 역사 조사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뭐 삼국시대 역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근현대사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삶의 내력, 삶의 이야기,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지역적인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이해해야만 지역을 위한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 특산품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풍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이제 보물찾기라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산업과 경제 생활은 어떤지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민들의 생활이나 의식 조사. 뭐 보기를 들어서 아마 그 성남시를 예를 든다면, 성남시는 사실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교가 있는 분당구하고 기존의 어떤 그 수정구인가요? 또 중원구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굉장히 뭐 의식 수준이 달라서 한때는 뭐 따로 뭐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당이 뭐 굉장히 다르죠. 저는 그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는 곳은 죽전동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마을 이름이 어감도 좀 이상해요, 그죠? 대나무밭 하면 좀 좋은 것 같은데 죽전 이러니까 좀 어감도 안 좋죠. 죽전 휴게소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죽전 휴게소에서 차를 내리면서 걸어서 집에 갈 수도 있는데 통하기 때문에. 죽전 사람들은요, 죽전에 산다고 얘기 안 합니다. 어디 사세요? 하면 죽전에 삽니다 얘기 안 해요. 뭔가 어감도 안 좋은 것 같고 별로 좋은 동네도 아닌 것 같고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분당에 삽니다 그래요. 분당하고 붙어 있어요. 한때 거기가 분당하고 분당의 구미동이라고 있는데요. 분당 구미동하고 죽전동하고 이 길을 내다가 분당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뭐 100m가를 연결을 못해서 컨테이너 갖다 막아놓고 아주 큰 싸움이 있었던 곳이에요. 나중에 그냥 공권력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컨테이너 다 없애고 길을 텄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분당 주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죽전 사람들 다 이 길로 다니면 교통량이 너무나 많아지고 학교도 있는데 애들 학습 환경도 안 좋고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죽전 사람들은 분당을 이렇게 선호하고 분당에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실제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참여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어려움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밖에 사회단체나 공공시설과 행정기구 우리가 파악해서 연계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먼저 지역사회 범주부터 정해야 될 것이고요. 어디까지가 우리 지역 사회인가. 뭐 한두 끝도 없이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이 또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동 하나는 조금 작을 것 같고요. 인접한 동까지 포함해서 한 두세 개 동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농어촌 시골 지역이라고 한다면 반경 한 3, 4km, 5km는 좀 넓을 것 같은데요. 뭐 대략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는 여기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지역사회 지도도 한번 그려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혹시 뭐 독거노인들은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살고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는 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왜 부동산 가면 그 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뭐 영적 지도 그리기 그런 것도 하죠,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단순히 영적 지도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지도 좀 그려보고요.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주민을 이해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수치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면접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역 욕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그 필요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강의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여기도 고려 사항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지역 공동체 활동이기 때문에 좀 지역 공동체 관련해서 좀 말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이제 복지관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좀 바꿔서 표현을 했고요. 욕구조사는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욕구조사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료 수집 방법은 이제 일반 조사라고 해서 그 통계조사, 설문조사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좀 한 1년 안 됐나요? 그 대학로에 있는 그 동순교회 저희 연구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 또 도시공동체 연구소라고 또 이런 데 관심 많이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저희가 협력하기 때문에 그 연구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지역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시켜가지고 거점을 정해가지고 설문지 회수해가지고 대학로에 한 460부 정도 설문지 회수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수요는 어린이 도서관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어린이 도서관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린이 도서관 수요가 나와서 동순교회는 실제로 어린이 도서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 표적 집단 조사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 이해관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지표 조사, 또 2차 자료, 2차 자료는 이제 원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 해석해 놓은 그런 2차 자료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 공청회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된 어떤 자원들이 있다면 자원 목록집을 작성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본론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지역 공동체 세우기 전략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델 그림에서 가운데 있었던 그 운동 그 전략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조성동 교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 말씀하셨고 저도 현실 너머의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가치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탈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가치들, 어떤 약육 강식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좀 배려와 포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꿈 그리기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인가 꿈을 함께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이라든지 편리한 시설, 생태적 삶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평생 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던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꿈 그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가.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좀 보편적인 언어로 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활동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그런 특별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교회에서 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바이링구얼이란 말 쓰죠. 바이링구얼. 우리가 교회 신앙 용어를 쓰면서 동시에 이 일반 사회의 용어도 좀 똑같이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너무 우리가 교회 용어로만 말하면 토론도 안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일상 용어로 좀 바꾸어서 좀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보물찾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보물, 뭐 흔히 말하면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을의 특징이나 자랑거리 같은 것. 그래서 풍토 가치로는 기후, 자연경관, 비도시 지역에 많이 있겠죠. 또 역사 가치에 해당하는 역사 사건이나 문화유산 같은 것들. 이것은 이제 도시 지역에서 많이 사라져가는 역사적인 가치들을 찾아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에 활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행위 가치, 생활 양식이나 행사, 축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마을 만들기에 중요한 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와 관련해서 에코뮤지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에코뮤지엄은 번역하자면 무슨 생태박물관쯤 되겠지만 무슨 생태학 박물관이 아니고요. 무슨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지역에서 환경생활에 친화적 존재가 되는 환경보존형 마을 만들기. 실제로 그 생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것을 에코뮤지엄이라고 요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유흥잉 마을을 우리가 보기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흥잉 마을은 그 우리 언론에도 좀 많이 소개가 됐고요. 그 후쿠오카 지역에 있습니다만 그쪽에 그 가게 되면 큐슈 지역이죠. 큐슈 지역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여행 상품 중에도
미내촌 뭐 마을, 미내 마을 방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후잉 마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아주 그 유명해서 저희가 박사정 목사님들과 함께 실제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만 분지형 마을이고요. 미내 마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하자면 인사동과 민속촌을 좀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인사동은 옛날 민속의 모습들이 많이 좀 살아있고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살고 있지는 않죠. 민속촌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진짜 사는 건 아니고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실제 마을이고요. 전시용으로 만든 마을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골프장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골프장 건설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마을을 이렇게 다 깎아내는 것을 반대하고 료관이라고 하는, 료관 아십니까?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여관이지만 우리 여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뭐 민박집에 더 가깝죠. 민속 체험을 할 수 있는 민박집, 전통 숙박업소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소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지역을 지켜내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한 사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봤는데 이렇게 분지형 마을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있고요. 또 많은 그 공방들처럼 실제로 수 작업을 한 여러 가지 뭐 맛있는 음식이나 또 실제로 살만한 기념품들도 많이 있고요. 뭐 일본을 꼭 찬양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 관광지에 가보면 기념품들이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설악산 가나 뭐 지리산 가나 제주도 가나 다 그게 그거고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그죠? 근데 여기는 되게 손으로 직접 만든 수공예품들이 아주 많아서 살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지역에 하천이 있는데 인공물로 이렇게 막지 않고요. 무슨 보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뭐 그 고수부지를 만들거나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마을을 구성하고 있었고요. 예, 아주 유명한 그 이름이 뭐죠? 기린코라고 하나요? 금린호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금빛 비늘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 그런 작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일본의 노인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 가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얘기를 많이 한 지역인데요. 온천으로 또 아주 유명합니다. 요간마다 온천이 많이 있고요. 온천 물이 들어와서 가끔 보면 이렇게 김이 서리기도 하는데 온천 물 때문에 이렇게 김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온천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 이렇게 뭐 그냥 자연 친화적인 그 작은 다리나 이렇게 습지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상가 거리인데 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주 색다른 그런 공예품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 물이 그 김이 조금 나는데 여기는 실제 이제 온천을 찍은 거고요. 그 료칸 안에 있는 작은 온천입니다. 들어서 실제 온천 체험도 좀 해보고요. 일본의 온천은 그 남녀탕이 이렇게 바뀐다 그러죠. 예, 한 날은 여기가 남탕인데 다음 날은 저기가 여탕이기 때문에 혹시 일본에 가시면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여기 들어갔는데 하고 들어가면 여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연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농촌에도 우리 한국의 농촌에도 많은 그 살림만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사람 세우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도자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 훈련은 물론 중요하죠. 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여자, 팔로워가 중요합니다. 요즘엔 그런 이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리더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말 의미를 갖고 참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의 일감 찾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많은 구성원들이 지지하는 그런 일감들을 찾아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하다가 이렇게 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이 생기면 사람들이 돈독이 오르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뒤집어 엎은 경우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요. 돈은 하나의 매개는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공의 관점, 공동체에 대한 관점. 동네 하천 살리기라든지 생태 농업이라든지 마을 공유지 마련하는 요즘 그 마포 성미산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서 또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중요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그죠? 예, 사회적 기업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용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기업은 잘 아시는 대로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사회 소외계층,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지금 이 건물에 있는 그 열매나눔 재단에서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회적 기업이 꽤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 이제 사회적 기업이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또 조금 다릅니다. 뭐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활동가들에게 이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 구분이 왜 필요합니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꼭 학자들은 그런 거 질문한다고 좀 싫어하기도 하던데.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말이 다르면 뭔가 다른 내용일 텐데 뭐가 다른지 때로는 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요. 제 관점에서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어쨌든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정의가 좀 러프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비즈니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를 도입을 해서 하는 활동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중심의 지역 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아주 이렇게 거부감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왜 마을 만들기 하는데 비즈니스를 도입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아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좋아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이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이익이 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재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너무 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좀 다른 자본주의, 대안적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좀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자본주의 이런 걸 좀 우리가 꿈꿀 수는 없을까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도시 지역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사회단체나 또 복지학에서 얘기 많이 하는 도시 재생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도시 안에서 이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통합적인 활동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종의 경제 공동체를 위한 주민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로 이제 재활용 가게라든지 공방, 재활용 가게는 뭐 많이 아시죠? 행복한 나눔 가게라든지 아름다운 가게, 녹색 가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동해에 있는 그 작은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뭐 그 젊은 목사님이신데 전임 목사님이 하도 빚을 많이 지고 가셔가지고 분란이 나서 교인들도 많이 떠나가고 몇 명 없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공간에 그 행복한 나눔 가게를 이렇게 유치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작은 교회 실제로 교회 이렇게 어디 가서 선전하고 홍보하기도 힘들고 전도지 돌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지역 주민들이 작은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많이 안정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일본 가서 생협도 많이 봤습니다만 생협 활동이라든지 신협, 공동 화폐 운동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놀이공간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요즘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의 들으신 분은 좀 들은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 안양대학교 앞에 그 저희 학교 졸업한 목사님이 어린이 도서관을 최근에 이제 운영을 시작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그 처음에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바자회를 하는데 그냥 교회가 일방적으로 바자회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계속해서 만나고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물품들을 기증받아서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모든 물품의 값을 그 1,000원만 받은 거예요. 값에 상관없이. 여기 우리 커피밀 사장님 윤선주 목사님 와 계시지만 제가 그 커피밀 커피도 10개를 제가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하나에 뭐 10,000원이 넘는 건데요. 무조건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다 그냥 무조건 1,000원. 그런데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5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1,000원짜리 팔아서 500만 원 수익이 나려면 5,000개를 팔았다는 얘기죠. 30명 모이는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고요. 그 작은 그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500만 원 수익을 걷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만 반은 아프리카 선교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반은 어린이 도서관 하는데 그
시드머니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안양 지역에 도서관이 한 40개 정도 있는데 사설 도서관이 그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1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문을 닫거나 간판만 걸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름대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뭐 그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할 수 없이 이제 엄마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또 지역의 청소년들이 봉사하겠다고 자원봉사로 나서서 교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많이 참여하게 되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 활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뜻밖에도 이 교회는 교인이 성장을 했어요. 그 자원봉사 하던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좋다고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세례도 받고 초신자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부활절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 부활절인데 우리가 좀 잔치를 좀 합시다. 음식들 한 가지씩만 해오세요라고 했더니 이 열정 많은 초신자들이 무턱대고 음식들을 너무 많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점심을 맛있게 먹고도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 나눠서 싸갈까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좀 나눠줍시다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그 소금물에 밥 말아 먹는 노인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아들이 스님이시래요. 스님이신데 절에 가면서 어머니 저 교회 가서 좀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스님 어머님은 어떠냐 해가지고 가서 이제 도와드렸는데 왜 진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스님인데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교회 나가서 도움을 받겠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뭐 교회 안 나오셔도 되니까 우리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음식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음식을 전달해주고 왔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지역에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교인이 이렇게 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잠깐 그 동영상 뉴스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지역 공동체를 저희가 좀 탐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CBS 기자분이 같이 가가지고 CBS 뉴스에 나온 부분인데요. 일단 그 동영상을 잠깐 좀 길지 않은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역 공동체 일본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좀 보러 갔는데요. 좀 관심 있는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저희가 접촉을 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기윤실에 우리 그 사무처장님도 같이 가고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지역 공동체 활동을 잘 하고 있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한 것이 뭐냐 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도 아닌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가? 사회를 향해 문을 열어야 한다는데 소리만 나오네요. 공감하고 있지만 네, 화면을 이쪽으로 좀 넘겨주시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네, 보시죠. 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해 문을 열어야 한다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은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릴 텐데 먼저 먹을거리와 노인복지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생활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일본 도쿄 남서쪽에 위치한 가나가와현을 학습차 방문했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에서 목회자들이 배우려는 것은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일본은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일찍부터 시민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일본에는 약 600개의 생활협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 수는 2,200만 명에 이릅니다. 공동체를 이뤄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협동생활조합 같은 것, 일본 시민단체에서 이미 시작했고 한국교회도 60년대, 70년대 경험을 가졌던 그것을 다시 한번 노력해보면 어떨까. 생활협동조합은 식자재와 도서 등 소비재를 공동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생협은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를 생협에 접목시켰습니다.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구당 매달 1,000엔, 우리 돈으로 10,000원씩을 출자금 형식으로 납부한 뒤 식사 배달과 가사도움, 취미교육과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私たちがいつまでも自分たちが住み暮らした家で最後まで生活できるような支援をみんなで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 생활협동조합은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약화되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있어 교회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생협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조금 그 울타리를 낮추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교회 전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프로그램은 안 오잖아요. 생협 회원이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국교회. 생활협동조합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 보신 대로 생협과 복지를 이렇게 결합한 아주 특별한 형태라서 저희가 관심도 많고 가서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 가서 보고 나서는 이 종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신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역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군가 이 일을 해야만 나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다. 단순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또 여기 워커스 컬렉티브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몇 명이 집단으로 그룹으로 함께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주 적은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봉사 비슷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돈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돈이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질문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소한의 수고비를 받는 것이고 노동을 이제 봉사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선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좀 참여하면 어떨까? 생협도 이제 사실 잘하는 교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좀 탐방을 할까 계획도 해보고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엄청난 자원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재촉을 하시던데 아직은 저희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 일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방대한 일이고 저희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튼 중요한 공동의 일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음 제가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네. 농촌 지역은 또 조금 다른데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심미적인 휴양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농촌 어메니티라고 얘기를 하죠. 농촌 어메니티 홈페이지가 있어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농촌 체험 관광마을 같은 것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실 치즈마을 말씀하셨는데요. 임실 치즈마을 그냥 치즈 공장 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에 그 지역에 왔던 몇십 년 전에 벨기에 목사님이요. 이름은 한국 이름이지만 지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 아주 낙후돼 있고 가난한 동네 와서 뭘 좀 해주면 이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그 살던 지역의 그 치즈를 잘 만들었는데 여기 치즈는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냥을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탕기에 해가지고 이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냥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일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끌어들이고 통합교단 목사님 지금 한 80대셨는데 제가 만나봤지만 다들 나를 빨갱이 목사라고 하는데 왜 만나러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신부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비즈니스가 개입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 마을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만 개인에게 수익금 배당 거의 하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실제로 이제 그 마을 위원장 말씀이 이 목사님 때문에 일을 시작했고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한번 탐방 가시면 많은 도전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오토 캠핑장 많이 생기고 있고 1박 2일이란 프로그램 때문에 뭐 굉장히 그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농촌교회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접촉점이 될 수도 있고요. 폐교들 많아지는데 폐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고베시에 갔었는데요. 고베시가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소학교 건물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파가 되고 하나도 좀 이렇게 겨우 지탱하는 상황이어서 시에서는 그걸 다 이제 허물어 버리려고 했는데 애들도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하나를 유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다양한 체험 공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공예품, 또 무슨 치즈, 아이스크림, 그 수작업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 특산품 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아주 맛도 맛있고 실제로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방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폐교가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폐교 활용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 운동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 그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일본을 또 방문할 수 있을까 좀 그 걱정도 됩니다만 아마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일본 사람들이 꽤 그 지역 활동을 잘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관계 만들기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좋은 뜻으로 베풀고 뭐 섬기고 뭐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함께 민주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그 요즘에 협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거버넌스라고 함께 협의해서 자발적인 참여적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익들이 있다면 더불어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유의할 점은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 활동을 다채롭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공동체성 발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입니다. 사람의 어떤 의식을 전환하고 개혁하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니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이런 마을 만들기에 꽤 많이 활동하셨던 그 전문가이신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을 만들기는 일종의 뭐 그 종합 예술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써놨습니다만 아트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또 이게 어떤 정해진 길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하면 그냥 딱 되는 그런 무슨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합심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꿈을 꾸고 해 나가야지만 어떤 좀 그래도 눈에 보일 만한 성과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참 그 지난한 작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그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뭐 예, 저는 그 본질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얘기를 듣고 하는 반응들은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목사님이니까 하셨지 나는 못합니다. 사실 여기 그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 몇 분 계십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꿈을 꾸고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게 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아주 큰 달란트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타개하고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 위기 극복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꽤 그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뭐 거창한 것을 하기보다는 쉽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잠실여고 쪽에 있는 그 송파 지역에서 작은 교회인데 마을 담장 그리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담장 벽화 그리기는요, 돈 조금 있으면 하루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돈 들이면 금방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담장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겁니다. 분식집 아줌마, 뭐 옆에 뭐 무슨 문방구 아줌마 불러다가 함께 의논하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옆에 선생님도 불러다가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고 작은 일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할 만한 게 있고요. 또 아직은 지역에 영향이 안 된다면 일단 교회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본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작은 일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책을 좀 보시면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시간이 뭐 10분밖에 안 남아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